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최북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와 대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이 그야말로 가짜뉴스 일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 메이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이날 방송을 보니까 그야말로 소통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방적 자화자찬에 가짜뉴스가 넘쳐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통이라 그러면서 세게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 교사로 삼겠다. 그러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고 대통령의 시간을 24시간 공개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모두가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빌공짜 공약이었습니다. 사실 취임 1주년, 2주년 이런 의미 있는 날에는 최소한 국민들과 마음의 문을 연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고 귀는 닫았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는 9일에도 기자회견은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부 뉴스를 양산하는 KBS하고 일방적 대담 프로그램만 하면서 이걸 소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했다 하더라도 대담 프로그램에서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지만 평소에 못 듣는 이야기 이런 거라도 좀 솔직하게 말해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텐데요. 문 대통령은 마이동풍에 하고 싶은 말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왜곡과 궤변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방적 쇼였으니까 반론을 제기할 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반론의 시간을 줄 만한 KBS도 아닐 겁니다. 한마디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 프로그램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얼마나 대단한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건지 단적으로 보여준 불통과 가짜의 진술을 보여준 소통놀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적폐청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수사나 재판을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정부에서 시작했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가짜뉴스인지 우리 신문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Y타임스 논평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짜뉴스입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제1호가 뭐였습니까?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이를 적극 추진한다고 하면서 청와대가 주도를 해가지고 모든 정부 기관에다가 적폐청산 TF를 만들어가지고 과거 세력 축출에 나섰다는 거, 온 국민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박찬주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누가 지시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습니다. 심지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이거 사건 지시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에 의거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데 뭐 사실이 어떤가 그거 가려주는 집단입니까? 그걸 지시했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선정적 사건 아닙니까 이거? 속사정을 밝힘으로써 창피하게 만들라 이런 지시 아닙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문 대통령이 직접 적폐라고 칭하면서 수사를 지시했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마치 봉건 왕조 시대 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할 때까지 매우 차라 이렇게 명했던 탐관오리가 생각난다 그러면 과한 비유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가 없다고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 눈 감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팩트는 경제 분야에 관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고성장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그랬고요. 3월 수출 부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는 추세라 그랬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요. 청년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대통령이 한 말들이 다 맞는 말일까요? 이 내용들이 이번 이 대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맞나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통계를 보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이건 딱 보고 싶은 통계, 듣고 싶은 통계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핀셋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이런 통계 자료를 짜집기 한 대표적인 왜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성장률 순위가 18위입니다. 근데 OECD 성장률 18위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에, 그러니까 1996년 이후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전체 OECD 회원국하고 비교하면 18번째나 되고 아주 낮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30, 50 클럽, 그러니까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3만 달러도 최근에 다시 들어갔죠. 하여간 그 30, 50, 3050 클럽에 속한 7개국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 그걸 딱 추려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한 겁니다. 대학 논문에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교수한테 몰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뻣뻣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1분기에 미국, 중국, 유럽 경제가 선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경제 성장률만 10년 만에 최저로 추락을 했습니다. 투자, 생산, 소비 핵심 지표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출 부진이 3월부터 개선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상은요, 지난해 12월 이후에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로 위기 상황입니다. 7년 내내 흑자였던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다 그랬습니다. 참,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건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요, 3월 달에 보니까 10.8%거든요. 지난해 동기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난해도 낮았고요. 근데 지난해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10%를 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별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요, 25.1%로 역대 최악입니다. 실업률이 약간 하락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주도 단기 일자리 때문이라는 것쯤은 요즘 동네 다니는 개들도 다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요. 여기에 최저임금 부작용 때문에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이 엄청나게 악화된 거, 이것도 눈 감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소득 1분위, 하위 20% 소득이요, 지난해 1분기보다 이렇게 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거 보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17.7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도대체 뭡니까? 이 수치는 대통령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성공했다고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이룩한 겁니까? 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나타난 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정부들에서 만들어진 노력이 지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참 착각도 자유입니다.
세 번째 팩트 체크 볼까요?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난 통화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팩트 체크하려니까 열이 오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요? 분명한 것은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사한 것은 분명히 탄도미사일이고요. 다름 아닌 우리 한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별말 없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미사일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어떠한지 이미 우리 신문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을 방패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사드로도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들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미사일이 방어용입니까? 그저 군사훈련에 불과한 것이니까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아주 느긋하게 그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 정면 중지가 나오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하고 있다고요? 식량 지원하면 그 식량이 진짜 북한 인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그걸 확인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군량 및 창고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요? 누구 쪽으로라고요?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통화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현해 줬다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대북 식량 지원하는 거 흔쾌히 예스라도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의 한미 정상 통화 보충 발언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만은 문 대통령 이런 발언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뭘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네 번째 팩트 체크는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적폐청산 후 협치 발언 말한 적 없다 그랬어요. 인사 참사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원내대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해볼까요? 대통령은 선적폐청산 후 협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심지어 언론에서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것을 근거로 비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까? 진짜 언론이 잘못했을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던 사회 언론과의 대화에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가 내놓은 발언 자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 뭡니까? 그 성찰 위해서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다. 자, 이것이 언론들이 어떻게 표현한 거죠? 선청산 후 협치.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론이 보도한 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이게 뭐 황당하다고요? 아니, 그 말을 하는, 황당하다고 말하는 대통령의 말을 듣는 국민들이 지금 황당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 잘못 튀어나와가지고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인사가 참사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동의를 하건 말건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평가는 국민들이 합니다. 이미 팩트만 봐도 지금까지 검증 실패로 그만둔 차관급 인사가 11명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비롯해가지고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임명된 장관급만 14명입니다. 이미 역대 정부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소위 주류 세력을 교체한답시고 비전문가들을 정부 요직에 앉히다 보니까 엄청난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강경화 외교장관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렇게 무능한 외교장관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구겨진 태극기에다가 대통령 인사말 실수, 의전 참사,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의 존재감이라도 있습니까? 외교부가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일 외교를 잘합니까? 대중국 외교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북한 쪽 관련된 일을 잘합니까? 대미 외교를 잘합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마디로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인사 실패가 아니고 이게 인사 참사가 아니라고요. 그저 자기 편 사람들을 가장 객관적이어야 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내리꽂는 이런 인사가 문제가 없다고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비하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원내대표를 만나왔다. 이런 발언은 그냥 지나쳐도 될 만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팩트를 한번 봅시다. 팩트 보면 가짜입니다. 거짓말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당과의 대화를 정리하고 수시로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취임 당일 야사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은 야당에도 늘 브리핑이 되도록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들 모두가 공수표가 됐습니다. 그 초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초청회동을 각각 3차례 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정권하고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언론도 모르게 범여권의 다른 정당들, 민평당이나 정의당 이런 대표들을 몰래 만나기라도 한 것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문 대통령의 이런 인식 오류, 참 남은 3년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발언들이 가짜뉴스로 가득한 걸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의 인식을 저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저렇게 왜곡된 정보만을 대담하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뻔뻔한 인식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 인식도 잘못되어 있고요. 국민들의 체감 온도하고도 영 딴판인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참 그저 캄캄하다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얼굴 보고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한지 아십니까? 어젠가 그젠가에 어느 언론인이 대통령 얼굴 보면 참 선하게 생겼는데 괜찮게 생겼는데 하면서 쩝쩝대던 말이 생각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KBS 대담 방송을 했는데 가짜 뉴스만 참으로 많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내놨습니다. 걱정돼서 오늘 이것을 Y타임스 논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